이강인이 유럽 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 1등급, 유로파 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 9 등 서로 다른 5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5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앙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 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6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애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 자리 혹은 왼쪽 윙 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 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률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한 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 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 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2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5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 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 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덴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 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음바페 없는 PSG의 왕은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